네, 이번엔 최희망의 맞수다입니다. 위기의 반도체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부터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왜 이렇게 빠집니까? 네, 실적 안 좋고. 실적. 그다음 딥시크가 아주 깊게 아프게 만들었고. 그 여파. SEK가 아니라 SICK로. 예, 단음을 하면 힘들죠. 네. 딥식이 아니고 딥시크인데 네. 중국은 깊게 들어왔는데 그 여파가 엔비디아 포함해서 하이닉스 포함해서 모든 체인.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디테일에 나온 4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서도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우려까지 합해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발표한 추론 AI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R1이라고 하던데 여기 이제 80억 원 들여서 근데 이제 한 2,000개 중국용 그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수출했던 2,000개 정도의 H800인가요? GPU를 쭉 묶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뜯어보니까 거기에 HBM 메모리가 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께 또 그렇죠. 깔려 있더라. 근데 사실 중국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나쁠 건 없는데 미국이 가만두겠냐라는 것 규제를 더 강화하겠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쳤고 이미. 그래서 뭐 중국의 포텐셜이 커진다는 게 우리한테 오면 좋은데 그걸 규제를 당하면은 여태까지 아름아름 팔았던 중국 쪽의 수요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가 있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성능 위주로 가는 엔비디아 돌아갔는데 엔비디아가 100이라 하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경량화 모델이 차지하면서 갈 수도 있다. 딥시크만뿐만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도 비슷한 거를 액션을 신경을 덜 썼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100이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수요가 한 20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20%를 다 날아간다 보면은 엔비디아 꼴 나는 거고 한 18% 빠지는 거고 그 반만 믿으면 한 10% 빠지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0% 사이의 하락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번 달 26일 날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해결책 내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미리 다 빼놓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CEO가 주말에 미팅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의학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취임 때 참석 안 하고 중국 갔잖아요. 젠슨 황이 또 미운 털이 박혔는지 그게 모르니까 이게 알면은 사실 대응을 하겠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항상 시장에서 근데 모든 이런 재료들에 또 우선하는 게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재료가 암만 좋고 실적이 좋아도 시장 주체적인 수급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거칠게 팔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그동안 꾸준히 매도를 많이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좀 눈에 띄게 매도가 있고 오늘도 전체 외국인 4천억 매도 중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껄끄럽다.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이죠. 아마 이런 패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100이 있는데 20%가 날아가거나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엔비디아가 나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픈의 샘 앨트먼이 이번에 딥시크 발표되고 나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개 메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에는 이거 그렇게 베끼는 거 어렵지 않아. 새로운 거 만드는 게 어렵지. 이렇게 폄하한 듯이 얘기했는데 28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저가 모델 만드는 거 자체는 임프레시브하다. 그래서 인상적이다. 그래서 오픈 AI조차도 오픈 소스로 해야 되는가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하고 힘을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라 그러냐면은 얘네 그 딥시크 그 모델 아론 모델을 자기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그쪽에 애저에 플랫폼에 실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괜찮아 하지만은 실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거나 경쟁으로 느끼는 오픈 AI 이런 쪽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조차도 4개의 워룸을 만들어서 이걸 다 까먹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또 CNBC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싸지 않다. 네. 한 5억 불 이상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지속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보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20 며칠 날 해서 우리 추석 구정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다시 원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18만 원대, 삼성은 5만 원 간다. 이 패턴이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이런 언서튼티를 감안하면은 아주 이상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그런 패턴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직접 연관성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어떻게 좀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 1분기를 해봐야 1월 달 다 지났고 네, 그렇죠. 2월은 또 짧고 네. 1월에 연휴가 또 꽤 길었고 네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근로시간이 예외적인 규정을 반도체 쪽에는 좀 주 52시간 근로에 네네. 대해서 조금 이런 AI 세상이 좀 급변하니까 네네. 여기에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동계하고 조금 이 타협점 네네.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당장 1분기 실적에 줄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바뀌더라도 네. 1년 뒤입니다. 1년 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돼서 그렇죠. 뭐 이재용 나온다는 거 예, 52시간 뭐 바꿔준다. 무죄로 네. 했는데 또 무죄 나온다 합시다. 유죄 나오면 또 영향이 있겠지만 센티먼트. 그렇죠. 근데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센티의 차이지 별 영향 없습니다. 1분기, 2분기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52시간 바꿔도 사람들이 바꿔 뭐 하려면은 그 열심히 갑자기 하더라도 네. 내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6조 5천억인데 상반기 1분기, 2분기가 4분기 실적만큼이라도 가느냐 더 내려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그런 관계없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 예정돼 있죠. 엔비디아는 26일이고 26일?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게 내일 알파벳, 구글,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아마존. 테크에서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뭐 팔란티아가 오늘 실적 발표되고, 이 정도가 주목하실 만한 실적 발표입니다. 네, 어쨌거나 반도체에 직접 나 있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래서 또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의 미팅, 뭐 네, 지금 그렇죠. 시간의 거래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 엔비디아는 좀 어떨까요, 주가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25년도, 얘네들은 26년 피스컬 이어인데 우리로 따지면 25년도 2월부터 네. 이제 아직 안 시작했죠. 네. 내년도 1월까지가 얘네 26년 피스컬 이어도 우리 25년이라 하는데 회계연도가 좀 다른데. 걔네 회계년도 26년 FY라 적혀 있는 거는 26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 이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한 50% 성장한다고 있어요. 아마 올해 실적의 상당 부분은 이거 딥시크 뭐군 간에 관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슈는 내년도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 성장하는 이 잠재력에 대해서 PER을 얼마 줬냐면은 얼마 전에 가격이 주가가 20%가 빠지기 전에는 한 30배 중반이었어요. 30배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28배입니다. 미국에서 28배는 성장 50%면은 싸죠. 근데 미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50% 성장. 네. 애플이 요즘엔 좋게 올랐어요. 네. 애플이 35배고요. 네. 그다음 구글의 메타가 오픈 소스라 해가지고 우리 딥시크랑 비슷하게 클로즈가 아니고 오픈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메타가 지금 26배예요. 26배, 35배, 엔비디아가 찌그러져서 28배. PER이. 네. 예, 그래서 성장성이 무너진다면은 20배 초중반에서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그것이 26일 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새로운 뉴스, 딥시크라든지 우리 엔비디아가 새로운 반박을 하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 아마 25배 이하로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5에서 10% 정도가 추가적인 가능성 정도로 열어놓고 그 와중에 이제 메타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주식이 조금 각광을 받죠. 소프트웨어 주식은 안 빠지고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픈 AI의 이제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도체 또 뭐 관심이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네네. 아까 말씀하신 응용 소프트웨어, AI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 관련되는 주식도 좀 있죠. 근데 있는데 그렇게 부각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오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또 작은 주식도 있는데 한국어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더 작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 가격으로 우리도 남이 해놓은 거 기본 파운데이션을 받아서 응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오케이라 봅니다. 주가가 억누렸다면.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 딥시크 포함해서 딥시크의 사람들이 한 100에서 200명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가의 노동력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연봉이 10억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적 자원과 그런 토대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기대고 실제 그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량화 AI 모델. 결국엔 뭐 언디바이스 각 그 기기별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가 되건 아니면 서버 단으로 가면 이제 대량의 서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니까 전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한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소하고 관련 기업들이 또 주가가 막 광분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딥시크 때문에 이 AI 경량화 모델이라는 게 또 인터뷰에 들면서 전력 관련 기업들의 또 이게 좀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던데. 미국에 관련 주식이 많이 빠졌죠. 미국에도 뭐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용 쿨링 장치라든가 냉각 장치. 냉각 장치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변화기 관련되는 이제 그 전력 인프라에 관련되는 회사고요. 순수하게 유틸리티 주식은 그렇게 덜 빠지고 올라오긴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발전하는 게 있고,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송전 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거를 가정이라든지 그 공장으로 다시 배분해주는 배분 배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배전기 쪽은 이게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돼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레벨이 나온다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브가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많이 버티다가 쭈그라 박살 났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발전과 송전은 조금 달라요. 그건 대형 서버라든지 우리가 챗GPT 같이 단순한 게 아니고 비디오,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처음에 데이터 포인트는 서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변압기 쪽도 송전, 배전, 발전하고 따라서 다르다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 빠지면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대충 다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가 매수는 좀 분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올라가면은 탄력이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소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하이닉스는 당장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까리까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변압기 쪽은 올해 실적이 흔들리거나 오더 받는 것이 26년, 7년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멀티플만 조정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순수 반도체보다는 전력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단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뭐 트럼프 관세 얘기, 지난주에는 이제 딥시크, 뭐 반도체, 뭐 응용 소프트웨어, AI,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2월 달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투자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딥시크는 아마 이번 주로 대충 다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세 이슈죠. 관세고 반도체에도 규제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 여진이 좀 남아있다는 측면이고요. 아마 이번 주 말에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은 나쁘지 않게 좀 침착해지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데 우리가 환율이 지금 1470, 1480대잖아요. 이것이 수그러 들면은 아마도 2400 전후로서는 다시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까지 안 내가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일단은 뭐 빅피규어라고 하는 1,500원, 뭐 1,500원, 상상하기 싫은.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는 2,400. 아마 1,500 이번에도 안 되고 열심히 정부가 방어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고용 데이터 나오면은 그거 안 가고 다시 수그러들면은 그 바닥은 그게 1,420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다였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